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찔러라 만병이 사라진다. 질병의 99%는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손에서 지금 농백혈 고름이 나오고 있죠. 찔러라 만병이 사라진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번 97번째 이야기는 찔러라 살면서 노화, 늙고 병드는 원인의 99%는 체내 염증 때문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80에서 150쪽까지 무려 70페이지 이야기를 함축 요약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질병의 99%는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환경적인 충격, 모기에 물리거나 온도, 습도, 바람, 태풍 등으로 충격을 받으면 그 받은 부위에는 반드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염증의 하치장에 이렇게 농백혈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오래되면 그 부분에 적혈구가 지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혈관 속에 혈전이 쌓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환경적인 충격으로 백혈구와 싸우다 죽은 시신이 결국 염증, 농백혈이 되어서 인체의 혈류를 막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인 염증으로 몸 안의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염증이 모인 곳이 바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간에 모이면 간암, 위에 모이면 위장이 나빠지고, 무도에 모이면 관절염이 되고, 머리에 모이면 지체장애나 치매가 오게 됩니다. 자, 우리 몸속에는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피가 가지 못해서 죽어버린 혈전이 자기 나이만큼 몸 안에 막혀 있습니다. 네 번째, 염증이 있는 곳은 적혈구가 쌓여 어적혈 이런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몸살부터 시작하죠. 이 감기는 기가 감동한 거죠. 그 염증을 쳐내려고 막 온도가 올라가고 체온이 높아갈 때는 절기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곧불은 남도 안 준다. 즉 감기 몸살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면역 기능을 높이는 최고로 좋은 게 바로 감기 걸리고 몸살 앓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38도에서 한 39도까지 올라가야 몸에 염증을 쳐내고 암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염증이 차이면 내 몸 안에 막힌 기운을 열기 위해서 이제 감기를부터 시작을 하죠. 이걸 자연 치유하면 괜찮은데 뭐 약을 먹는다든지 쓸데없는 주사제를 맞아서 결국 그 염증이 더 많아지면 그게 종양이 되고 암으로 되었다가 결국 그게 많아지면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그럼 체내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빛의 충격을 받아서 시각, 의사들이 태어나자마자 햇빛을 후레쉬에 눈에 쫙 비추니까 이때 아이들이 시각 충격을 받아서 시신경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안경 낀 아이들이 그래 많죠. 제 나이 이런데 지금 안경 아직 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소리, 온도, 습도, 바람 이런 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은 그 부위에 염증이 차여서 귀에 소리 충격을 받으면 나중에 이명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적인 충격으로 염증과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가다가 차에 이렇게 교통사고에 부딪혔다. 혹은 추락을 했다. 혹은 집안에
환경이 너무 오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염증이 체내에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세균,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공격해 오면 또 역시 백혈구나 돼지세포가 싸우죠. 싸워서 이겨내면 거뜬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벌레나 곤충, 동물의 공격으로 또 역시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모기에 물리면 이미 그 부위가 퉁퉁 붓죠. 이미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사 맞아도 마찬가지, 부딪혀도 마찬가지, 화상 마찬가지죠. 빗 경기도 하고, 화재 경기도 하고, 동상 경기도 하고, 나쁜 고기 마시면 폐 경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과 암을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의 활성산소가 극대화되어서 결국은 뇌압을 높이고 스스로 생각을 부정적으로 더 만들게 되죠. 그럼 결국 우울증도 하고 별의별 병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먹어서 염증과 질병을 체내에 쌓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과식 폭식을 하면 이 간 뒤쪽 위장하고 사이에 있는 이 췌장이 망가져요. 췌장이 망가지면은 결국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과식하면 일단 간띠가 붓습니다. 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 이 췌장까지 짓눌려서 인슐린 분비부터 해서 알칼리 공장, 세포의 문지기를 고장내게 만듭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지나친 생활을 하면 질병과 죽음을 부릅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다. 한계 지나치면 나중에 정신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 술을 나는 소주 3잔밖에 못 먹는데 3병을 먹었다. 마찬가지죠. 혹은 너무 지나치게 밤샘을 하고 무리한 일과를 진행하면 결국 죽음을 부르게 됩니다. 여덟 번째, 약이나 주사제 이런 것은 오히려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질병을 더 깊게 만듭니다. 외부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적군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결국 싸워요. 결국 그게 고름이 되어서 자기 몸에서 더 안 좋은 부위가 더 아프게 됩니다. 자, 아홉 번째, 그래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다양한 충격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염증들은 내 몸의 저체온 부위, 체온이 낮은 부위는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위에 염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면 결국 적혈구가 이동을 못해요. 이런 게 있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주위의 세포나 조직이 전부 다 바뀌고 심지어 유전자 구조까지 바뀌게 됩니다. 열 번째, 이렇게 염증이 쌓이는 부위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질병의 종류는 70억 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와 상통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럼 염증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 주사, 소리, 음식, 그 다음 충격, 충돌, 고공, 무서운 걸 봤다, 불이 났다, 또 얻어 터졌다,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우리 몸의 수족냉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뭐냐? 수족냉증은 이 손끝 발끝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가까이 있는 감기에서 모든 병이 다 생겨요. 지적부터 간질, 모야모야, 뇌졸중 다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나 몸살로 스스로 체온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시켜 자가치유, 자연치유 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려고 열이 나고 몸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푹 덮어쓰고 그냥 나으면 다 회복이 되는데, 두 번째, 그런데 그 자가치유와 면역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약이나 주사제를 먹고 맞으면 결국 수족냉증, 수족이 더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그런 부위는 저체온 혹은 염증 부위,
혈액순환 장애 부위가 아프거나, 그것도 꼭 밤에 아파요. 밤에 아플 때 치유가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곰고 썩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 부위가 통증이 생겨나거나 붓습니다. 이때가 치료 과정이에요. 치료 과정인데 이것을 또 잘 이겨내면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또 특정 부위에 살이 막 찌고 팔뚝이 뭐 굴고 온다, 엉덩이 자꾸 커진다, 혹은 어떤 부위에 근육이 생긴다. 이것 역시 살이 부어 올라서 살이 찌고 점점 커지게 됩니다. 뭐 가슴이 커진다. 그럼 결국은 뭐냐? 폐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그 반대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대가 되면 염증으로 혈류가 막힌 부위는 오히려 살이 쭉 빠져요. 그 피부가 서서히 검게 변하고 홍반점, 흑반점이 변하거나 그 다음 슬슬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 인체에 털이 나는 부위는 구멍, 여과장치 외에는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겨드랑이 털이나 사타구니 털이 없죠. 자, 다섯 번째, 혈액 속 염증으로 혈류가 막히고 세포가 굼게 되면은 세포 내에 있는 핵산의 유전자 구조까지 바꾸게 됩니다. 자, 내 몸에 이 유전자 구조가 바뀌고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그 잘못된 유전자 구조가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치고 아이를 가져야 건강한 자녀가 출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자, 그럼 염증의 하치장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기에 물리든 가시에 찔리든 어디 부딪히든 간에 그 부위는 인체가 충격을 받았죠. 충격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손상된 조직 세포를 제거하고 원인을 제거하거나 세포가 장애가 생긴 것, 조직 장애가 생긴 것, 혹은 염증이 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겨나는 초기 현상이 바로 붓고 염증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치료하면 림프절로 전이되어서 뇌나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놔두고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서서히 몸조시로 퍼져서 자기 인체 가장 안 좋은 곳에 고름이 점점 쌓여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충격이 있으면 여기는 가시가 찔린 부위죠.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여기는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제 확장시켜서 산소와 양분이 막 와서 치료, 복구하는 거예요. 이때 염증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정상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백혈구 혹은 대식세포, 킬러세포 등이 적혈과 함께 막 몰려오죠. 몰려오려면 뭔가 통로, 길이 넓어야 돼요. 혈관이 확장돼야 되니까 결국 붓는 겁니다. 네 번째, 이때 피와 함께 몰려가는 것이고 세포 공간에 피가 많이 이송되며 열이 나고 부풀고 부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열이 나고 아픈 부위는 꼭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염증의 하치장이 생기기 전에 바늘로 콕 찔러서 염증만 빼주면 저절로 낫습니다. 여섯 번째, 이때 죽은 백혈구의 시체를 정맥으로 회수해서 처리하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부실한 곳에 인체의 서기장, 즉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어 두었다가 시간 지나고 건강해지면 야금야금 운반해서 처리하려고 모아두는 것이 바로 염증 종양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도 그걸 다 빼려면 몇 년이 걸려도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미리 빼주는 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찔러라 만병이 사라진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든 비슷하게 종양이 시작되죠. 여기는 지금 악성 종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지지 생기고 종양이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에 물려도 이런 염증이 막 생기죠. 이 눈에 모기에 물려가 보세요. 이거 그냥 놔두면 이 시력까지 문제가 됩니다. 요 부위 그냥 콕콕 찌르면 저절로 염증이 졸졸졸 나와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몸 안에 생기는 염증은 몸속 쓰레기를 버리려고 발악하는 현상이에요. 버리려고 발악하는 거가 뭐고 국만 뚫어주면 염증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래 방치하면 그 염증은 몸 전체가 확산이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림프절을 따라 몸 전체로 확산되면
확산된대. 자기 몸에 가장 안 좋은 부위에 염증이 점점 더 모이는데 만약에 머리로 가면 지체장애가 되고 또 나이가 들면 그게 뇌세포까지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치매를 가속화시킵니다. 요즘 뭐 40, 50대 돼도 치매 환자 많죠. 전부 머리 염증 때문입니다. 빼야 됩니다. 네 번째, 또 특정 부위에 부종이나 낭종, 종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초기에 염증을 빼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완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섯 번째, 자, 염증 징후가 있는 곳을 빠르게 찌르고 짜내면 병이 낫습니다. 염증의 핵, 여기 콕 찌르면 고름이 저절로 나오죠. 젊었을 땐 짜도 되고 뭐 필요하면 그냥 놔두면 그 염증이 몸에서 저절로 밖으로 뿜어냅니다. 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이게 결국 나중에 악성 종양이 됩니다. 이런 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모기나 개미, 벌에 쏘이면 독이 피부에 들어가면 격렬하게 아프거나 부어오르죠. 이때 염증이 기하급수로 양산되는데 이때 벌에 쏘였다. 쏘인 그 부위 바늘을 콕 찔러서 쭉 짜면 그때 노란 액이 막 나와요. 그게 바로 염증이죠. 염증과 독이 나옵니다. 이 투명한 염증이 빠져나오게 하면 빠르게 낫습니다. 붓도 안 해요. 자, 근데 이것을 방치하고 그냥 두면은 몸 전체에 확산되면 자신의 몸에서 혈류가 가장 느린 부위에 염증의 하치장이 점점 넓어져서 그게 한계에 지나면 이제 뭐냐, 아프고 통증이 오고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이런 뭐 삼능침이든지 뭐 이런 혈류침이든지 뭐 사혈침이든지 아무 침 가지고 바늘이고 제일 좋은 건 바늘 쿡 찔러보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순의 나이자 스승이자 우리 모친은 어제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 어제 다스려 빼내는 거 보고 제가 사진을 바로 찍었어요. 자, 다 이렇습니다. 모친이 다른 곳에 생활하시다 제가 여기 모신 지 지금 2달 됩니다. 2달 되어서 이제 서서히 제 치료법으로 모친도 하고 계시는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면 염증의 하치장이 심장에서 먼 쪽으로 염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발등이 지금 허물도 벗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친은 오시기 전에 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이래서 못 걷다가 저하고 2달 지나면서 서서히 야금야금 치료하다 보니까 염증이 이제 뭐냐, 이 발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무지외반증 원래 이만큼 컸습니다.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커진 거예요. 커진 게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60세 이후에는 사열, 바늘로 콕 찔러서 피 빼는 거 외에는 높은 압력을 거는 부항기로 절대 피를 뽑으면 안 됩니다. 뭐 60세 이전까지는 뽑아도 관계없어요. 60세 이후에는 절대 부항기로 피를 뽑으면 안 됩니다. 자, 뽑으면 이는 보세요. 피가 엉겨 붙어서 완전히 뭐 묵보다 더 젤리보다 더 단단한 이런 피가 빠져나오죠. 이거는 60세 이전까지는 해도 됩니다. 자, 그 아까 부분이 이런 부분을 보면 자 한번 보세요. 60세 이후부터는 그냥 그 부은 부위 있다, 염증이 있다, 그러면 바늘이나 침을 찌르면 염증의 하치장에 있던 농백혈과 죽은 피가 저절로 사진처럼 이렇게 쭉 빠져나와요. 손으로 짜도 안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염증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면 그냥 닦으면 끝이에요. 그럼 아침에 싹 부은 게 가라앉습니다. 이런 염증이 막 나오죠. 농백혈이 막 나옵니다. 이게 질병, 만병, 생로병사의 주범이에요. 자, 내 안의 염증의 하치장을 제거하면 만병을 물리쳐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항사혈법, 압력을 거는 사혈법은 마지막 장에 제가 링크해 두겠습니다. 사혈 만성질환 38강에 보시면 이 사혈하는 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찔러, 무조건 붓고 아프면 찔러, 만병이 사라진다. 실천해 보세요. 공짜지만 바로 호전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 강의 들으신 분들 자기 몸에 가장 먼저 살이 찌고 붓는 부위, 염증이 있다 하는 부위 한번 찔러보세요. 달라집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98번째 이야기는 목에 사람들이 뭐 가래 있는 게 올라올든 말든 걸리다가 심하면 이게 말을 못하죠. 말 자체를 못하고 결국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치료법 2주 전에 전화 와서 제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1시간 후에 목소리가 달라지고 그 다음 한 서너 시간 후에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밥을 2공기나 먹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치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끝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유익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